자, 명당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명당의 기원이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 주나라 때예요.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걸 3대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주나라 말렵이 춘추시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국시대예요. 이 춘추시대 때 살았던 게 공자예요. 그러니까 공자 이전. 춘추 전국시대가 정확하게 말하면 동주 열국시대입니다. 동주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서주시대가 있고 호경이 수도일 때가 있고 동주면 낙양이 수도일 때예요. 설마 맞겠지. 아무리 까먹었어도 이런 거를 까먹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때 천자라고 했거든요. 황제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황제는 진시황 때부터 시작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천자라고 해서 하느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대신해서 지상의 위임권을 가진 사람이 천자예요. 그래서 이 천자가 다스리는 집이 정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전전 같은 그런 정전, 정사를 보는 집, 그걸 남쪽으로 집을 만들어. 남향집이야. 그래서 지금도 절의 법당도 남향집인 게 여기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왔는데 뭔 인도 불교 건축은 동향집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권위 있는 건물들이 남향이기 때문에 거기를 편승해서 남향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 문화의 기본 룰에는 성인은 황제의 주라는 룰이에요. 성인과 황제는 레벨이 같아. 그래서 절하는 것도 그렇고 옷을 입는 것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은 노란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황제의 예에 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찰이 아무리 숭유ok불 정책 시대, 조선시대라고 하더라도 99칸이 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단청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단청은 사찰 단청이 왕궁 단청보다도 화려해요. 그리고 왕궁에도 무슨 전, 창덕궁, 근정전, 인정전 하듯이 절에도 대웅전, 무슨 뭐 비로전, 뭐 이렇게 전자를 쓸 수, 그러니까 다 왕궁이나 황제에 준해서 그 예법이라든가 이걸 기준을 정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황제 룰에 맞췄기 때문에 사찰 건물도 남향입니다. 특수하지 않으면, 특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보는 대다수의 건물들은 다 한 97%, 8%는 남향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도 무조건 남향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남향으로. 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향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위패를 놓고 위패가 바라보는 방향이 남쪽. 바라보는 방향이 남쪽. 그게 남향이라 하는 거예요. 남쪽을 향했다. 남쪽을 향했다. 남향이어야 되고 보통은 예전 집들이 우리 집들이 다 남향집이었기 때문에 마루에서 위패를 진설을 하면 다 남향으로 놔줘요. 남향으로 놔줘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건축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생각을 해야 되고 옛날에는 거의 제대로 된 집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예전에도 우리 집은 남향이 아니었는데요. 시골에서 있을 때도 되게 못 산 겁니다. 되게 못 산 겁니다. 이거 슬픈 겁니다.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제상에서 향 위에다가 그 잔 돌리는 거 아니다 이랬더니 우리 전주이신데 돌리고 있는데요. 종묘도 종묘도 안 돌리고 잔 자체가 자기라고 하는 잔을 쓰는데 그 잔은 돌릴 수가 없는 잔이에요. 그래서 전주이 씨가 맞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슬픈 전주이십니다. 최근에 편입된 전주이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본 룰들이 다 있어요. 그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남향을 본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주나라 때 임금이 정치를 보는 집을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양명한 정치, 밝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건물 이름이 명당입니다. 밝을 명자에다가 집당자, 밝은 집. 그래서 그 양기를 가지고 밝은 양기를 가지고 광명정대하게 광명정대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인데 그
자금성에 가면 쓰였죠. 순치 황제의시로 광명정대. 그렇게 이제 정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를 보던 그게 명당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당 건물은 묘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당이라는 명칭은 묘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집 땅자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어떻게 묘자리가 되겠냐. 그냥 생각을 좀 해보면 명당인데, 밝은 집인데, 밝은 건물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무덤이 되겠어. 그러니까 안 맞지. 그 밝은 건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나중에는 건물 이름이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나라 때 같은 경우에는 대명궁, 태극궁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바뀌어. 이 건물들이 명칭이. 하지만 명당이다라고 하는 그 최고의 건물, 밝은 기운, 올바른 기운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은 남아 있어. 그래서 명당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한나라 때도 명당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도 그런 명당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명당 건축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옆으로 짓는 건물보다 높이로 짓는 건물이 더 대단한 건물이에요. 더 비싼 건물이라고 훨씬.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건물 중에서 사람이 사는 집 아니고요, 상징적인 최고의 건물을 명당 건물이라고 그래. 신성한 건물. 신성한 건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이 나중에 탑이 됩니다. 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3층 탑, 5층 탑, 7층 탑, 9층 탑 이런 것들이 그 명당 건물에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건축 전공자고 제가 그런 걸로 논문을 계속 쓰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거기에다가 인도탑 형식이 상륜부로 올라가면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탑 건축이에요. 탑 건축. 왜? 그 신성한 데다가 부처님 사리를 나중에 불교가 들어와서 모셨거든. 그래서 그거랑 스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교는 신성한데 어디다 아무 데나 부처님 사리를 모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거기 제일 좋은 건물에다가 갖다 박았어. 옛날 우리 선배들은 진짜 대단해요. 잠깐 빌려주면 차지해. 영빈관 잠깐 빌려줬더니 절로 바꿨잖아. 그게 백마사. 낙양에 있는 명당 건물 잠깐 사리 좀 전시할 수 있어요? 좀 빌려. 거기 또 눌러 앉았네. 그 명당 건축이 지금은 중국에 남아 있지 않은데 사찰의 탑으로 남아 있어. 목탑으로 남아 있는 거야 지금. 되게 재밌죠. 그래서 원래 명당이라고 하는 거는 신성한 건물, 밝은 건물, 그 다음에 좋은 건물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도 남아 있어. 그래서 좋은 자리라는 뜻도 돼. 좋은 자리. 그래서 꼭 묘자리가 아니더라도 고스톱 같은 거 칠 때 돈 따는 자리, 명당 자리. 복권이 잘 당첨되는데 명당 그런 거 있잖아. 복권 명당. 두 명이 뭐 당첨됐어요. 1등 로또 1등 두 명이 당첨됐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이미 2명 됐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평균 확률로 봤을 때 주사위를 던져서 1이 2번 연속 나왔어요. 세 번째는 1이 안 나올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계속? 아니 그냥 생각해. 그냥 생각해. 왜냐하면 이 확률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느냐? 그건 아니야.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던지면 6분의 1로 맞춰져. 이게 확률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주사위 6번 던졌는데 한꺼번에 아니 1이 2번 나올 수도 있지. 아니 그렇잖아.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그런데 연속으로 계속 던지면, 어느 정도 이상 숫자를 던지면 6분의 1로 거진 비슷하게 쭉 맞아가. 이게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또도 비슷한 거니까 거기가 당첨됐어요? 그러면 안 될 확률이 좀 더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약간 불순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물 빠진 데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로또 명당.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약간 주식이나 코인 막차 타는 느낌인데,
버스는 출발했고 너는 이제 차 놓쳤는데 뭐 그래 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터도 명당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건 양택이라는 거예요. 좋은 터. 그러니까 명당 건축이 들어설 정도로 좋은 터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양택 명당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에 필적하는 동아시아 사람들은 3과 4후가 손바닥 앞뒤처럼 붙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살았을 때는 생일을 기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기일이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죽은 날이 제삿날이지 죽은 전날이 제삿날. 그럼 미친놈. 그러면 너는 생일 전날 태어나기 전날을 생일로 치냐?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당일에 당일. 무조건 당일. 그래서 그렇게 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죽음과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조상 숭배도 있으니까 좋은 터라고 하는 개념은 있죠. 그리고 좋은 터는 어디에든지 누구든지 그 생각은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리고 터라고 하는 거는 터에 대한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터는 약간 이렇게 언덕배기 같이 약간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볼 수 있는 터를 좋은 터라고 봐요. 그거는 도시 사찰들도 그랬던 것 같고 성당도 그런 것 같아요. 유럽에 가보면 성당도 약간 이렇게 메인 자리에서 약간 올라가거나 안 그러면 그냥 잘 못 올라가는 상황이면 지라도 등치를 키워. 그래서 올라가려고 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터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꺼진 땅은 약간 싫어하는 거예요. 반지하는 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터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집에서도 처음에 딱 집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보면 계속 앉고 자기가 잘 눕고 이런 데가 있어. 자리들이 다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동물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좋은 터에 대한 인식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기운이 조금 더 잘 뭉치는데 몸으로 말하면 혈자리 같은데 그게 명당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터에 중에서 그런 작동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연을 날리는데 바람이 잘 불 때 연을 날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시면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조금씩 뭐가 작동하면서 가는 때가 있어. 그게 잘 맞으면 참 잘 풀려.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잘 풀렸을 때가 언제예요? 바깥 양반을 만났을 때 그게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맞았잖아. 그래서 지금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밤에도 나와서 저를 만날 수 있는 게 다 바깥 어른을 잘 만나서 얼마나 잘 만났으면 이렇게 밤에 간다고 그러는데도 가라 그러겠어. 환희심을 내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다 복이야. 그런 게 다 복이에요. 그래서 우연찮게 다 그렇게 잘 연결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위험했는데도 잘 벗어날 때도 있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가피고 유교식으로 말하면 조상의 음덕이고 그냥 무속식으로 말하면 쇠복이고 쇠복은 돈복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그냥 쇠복이 있다 그래요. 쇠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 그 뜻이에요. 복 중에서 제일 좋은 복은 뭐냐? 쇠로 된 복, 돈복이다 그 뜻이에요. 그냥 그 쇠복이라는 의미는 그걸 딱 들어봤을 때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 아니구나. 화폐가 주조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 같구나. 그러니까 투전판 이런 거 할 때 쇠복 못 들어보셨어요? 그게 도박할 때 예전에는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요즘은 지폐로 하지만 예전에 동전으로 하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쇠복. 그래서 돈을 끌어모으는 거지. 이렇게 쫙 당기는 거지.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피, 그다음에 음덕, 그다음에 쇠복 뭐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나를 도와주는 거, 보호해 주는 거, 뭐 이런 거. 그렇다 치고. 그런 게 잘 될 수 있는 땅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사는 거를 도와주는 땅은 양택. 양택의 특징은 약간 도덕해. 음택은 약간 패여 있어. 천연적으로 약간 패여. 그래서 묘자리에 넣으면 그 돌아가신 분을 통해서 그 뼈를 통해서 귀신이 좋은 게 아니고 뼈를 통해서 후손에게 기운이 상속되는 거예요. 상속되는 거예요. 뼈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유교 얘기예요.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명당론은 거기서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어. 제우스가 올림푸스 산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하는 거야. 올림푸스 산에서 뭐 12신 중에 대장으로서 전체를 관리해요. 그러면 그런 산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말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좀 지정신이 아닌 거야. 그냥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 속에서 그리스 로마 조각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그냥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 네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 로마 문화나 안 그러면 그들의 조각이나 예술 후기 르네상스의 그 신들 그리는 것까지도 너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게 나오는지. 왜?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뿐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뼈에서 연속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거기서 땡겨서 이쪽으로 쏴주고 있는 거야. 계속 후손들에게. 그래서 그 터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물 들어가는 땅이, 물이 나오는 땅이 있고, 물 나오는 땅은 무덤을 쓰면 나중에 관에서 물이 흥건하게 찹니다. 침수입니다. 침수. 땅에 물이 있어서 막 습지게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일반 땅하고 비슷한데 넣어놓으면 침수가 됩니다.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게 됩니까? 됩니다. 땅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움직이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얘기하는데 해운대에 어느 날 갑자기 모래가 없어지는 거 아세요? 지금 해운대 그 모래사장이 점점 없어져. 해운대에 원래 모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쪽으로 쌓인다는 뜻이에요. 원래 조류는 그렇게 흘렀는데 무언가 건축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 조류의 흐름이 바뀐 거야. 그래서 모래를 빨아가요. 이제는 거꾸로.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모래를 갖다 박아요. 거기다 매년 계속 넣어주는 거야. 왜? 쓸려나가고 그러면 쓸려서 어디로 가겠냐? 모르지. 하지만 어딘가로는 가서 쌓겠지. 그게 동해안으로 올라가든지 뭐 남해 어디로 밀어내든지 안 그러면 일본으로 가든지 뭐 미국으로 가든지 몰라. 하지만 어딘가로는 가겠지. 그렇지 않을까? 설마 뭐 그 모래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 네. 그런 식으로 땅도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어디에는 물을 잘 끌어들이는 땅도 있고 그다음에 불기운이 있는 땅도 있어. 불기운이 있는 땅은 묘자리를 파보면 시커매. 뼈도 시커매. 뼈도 시커매. 이장을 했더니 관이 없어지는 땅도 있다니까. 관이 없어. 이장하려고 무덤을 팠는데 묘지를 팠는데 관이 없어. 어떤 놈이 도굴해 갔나? 아닙니다. 표면하고 지하하고 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관이 앞쪽에 있어.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땅은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땅도 움직여요. 근데 그게 많이 움직이는 땅이 있고 잘 안 움직이는 땅이 있고 그 기운이 쉽게 말해서 정해지는 것도 있고 섞이는 것도 있고 변화하는 것도 있고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정조 때 정조가 아버지 무덤을 사도세자 무덤을 파가지고 화성에 윤건능 그 용주사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사도세자하고 정조 무덤이잖아.
그쪽으로 이당하려고 팠는데 무덤에서 물이 차 있대. 침수지, 침수. 야, 그거 진짜 그 현장을 목격하면 눈이 돌겠지. 지금도 진짜 그 자기 아버지 무덤을 팠는데 관에 물이 반이 차 있어 이러면 야, 진짜 엄청나게 짜증 날 건데. 그게 자식 아닐까? 물론 뭐 돌아가신 분이 뭐 그거 뭐 크게 생각하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남의 제3자가 봤을 때 얘기고, 야, 내 부모인데 그것도 옷을 옛날에는 뭐 더럽게 이렇게 막 입히거든. 그리고 그 관도 다 이렇게 꽉 채웠을 거거든. 거기에 물 차가지고 팅팅 불어 있. 야, 짜증 더럽게 나겠지. 지금도. 그런데 조선시대 때 내가 왕인데 진짜 패 죽이고 싶겠지. 그래서 패 죽였지. 나중에 나중에 패 죽였지. 정조가 그러고 보면 진짜 대단해. 대단해. 그런데 실수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관은 압니다. 거기에 물든 땅인지 불든 땅인지 움직이는 땅인지 땅을 보면 압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을 땅은 살 때 맹지를 살 수도 있고 건축이 잘 안 되는 뭐 그린벨트를 살 수도 있어. 하지만 전문가면 그렇게는 안 돼.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얼마를 기다려야 되고 이런 판단들을 다 할 수 있어야 전문가야. 그러니까 땅 사러 가보셨어? 가보면 부동산도 다 틀려. 땅만 소개시켜주는 부동산도 있고 어떤 부동산은 전문적인 사람은 여기에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건물을 지으면 임대 수익은 얼마가 나올 거고 그게 이자보다 몇 프로가 높아요? 라고까지도 얘기해줘. 아니야, 진짜라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땅만 계속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도굴꾼도 아무데나 도굴하는 거 아니에요. 도굴 됐는지 안 됐는지 도굴꾼이 보면 안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러면 도굴꾼이 도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도굴을 하면 팥대 또 파고 개고생, 심장만 떨리고 누구 말 맞다나 훔칠 것도 없는데 우왕청심만값만 들어요. 이거 뭐야. 그래서 그거 아니야. 도굴꾼도 유능한 도굴꾼은 도굴 됐는지를 안다니까. 그 짝대기로 쇠꼬챙이로 쑥 쑤셔보면 누군가 팠던 땅인지 안 팠던 땅인지를 알아요. 그 느낌으로. 왜냐하면 팠던 땅은 이게 들어가는 속도가 달라. 안 빠고 뭐 몇백 년 된 땅은 누르는 손맛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 그걸 알면 내가 도굴꾼이지. 그러니까 다 그 방향에서의 전문가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화재 했다 그러면 진짜 막 이렇게 막 안목이 있는 줄 알더라고. 근데 우리는 양식을, 그러니까 그 형태나 내용적인 걸 분석하는 사람이지 진품 가품을 잘 못 봐요. 왜? 진품 가품은 누가 제일 잘 보냐면 TV쇼 진품명품에 나오는 박사학위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봐. 왜? 꾼이야. 한의사가 침을 잘 놓는 게 아니고요, 침쟁이가 침을 잘 놔. 이해가 됩니까? 그거야. 그래서 얼마나 침쟁이가 침을 잘 놓으면 한의사 협회에서 침쟁이를 말살시키려고 하잖아. 아니, 자기가 더 잘 놓으면 굳이 그걸 냅둬도 돼. 그냥 민간 치료로 냅두고 내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시장을 넓혀주는 거잖아. 근데 왜 그 사람들을 고사시키려고 하느냐? 그 사람한테 빨리지. 개처 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의대 침구학 수업 3시간밖에 없어. 내가 예전에 한의대 강사할 때 걔네가 방학 때 침쟁이한테 배우러 간다 하더라고. 그게 현실이야.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침 놓는 분도 놓게 해야 그 전통이 유지가 되지, 한의사들이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냐? 못 커버를 못 해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거는 기술 영역이거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애가 머리가 좋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저걸 말려버리잖아. 그러면 저걸 단절이 된다고. 그럼 복구할 수 있느냐? 복구할 수 없어요. 이게. 예.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그걸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래서 그거를 정조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조가 제가 그 얘기 했잖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정조도 그런 걸 거의 어느 정도는 볼 줄 알았을걸. 터도. 정조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어이하고 싸워요. 어이하고 싸워. 경옥고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어이면 최고 의술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아프고 약 쪄주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최고 의사가 약 쪄주면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럴 것 같은데 야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정조가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해. 그래서 그리고 그 구선복 얘기 아주 그 유명한 얘기에 그 병권을 쥐고 있던 사람인데 그게 아버지 죽일 때 동참자거든. 근데 그 사람이 꼬투리 잡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병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해. 잘못했다가 뒤집어 버리면 자기가 밀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은 걸리니까 잡아들이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 그 얘기가 유명해. 내가 저 새끼 얼굴을 대전에서 볼 때마다 진짜 이런 게 치밀어 올라.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데 직접 가담자. 야, 지금도 그건 못 참을 거야. 근데 조선시대 때 불공대천의 원수라 그랬거든. 같이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는 게 부모님 원수인데 그런 거를 강조하던 효를 강조하던 국가에서 야, 내가 임금인데도 저게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 직접 가담자인지를 아는데도 그걸 계속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해야 돼. 야, 그렇게 참아가지고 결국 죽여. 그리고 나서 한 게 내가 저 새끼 얼굴 볼 때마다 진짜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결국 해결하게 돼서 속이 다 시원하다. 이게 정조가 죽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병이지 화병. 야, 이걸 참고 있으니까. 그거 10년도 더 참았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참지? 우리 같으면 뭐라도 공작을 해서라도 끌어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하면 초반에는 안 되지. 근데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왕권을 힘이 생기면 저걸 어떻게 해서라도 딱 해갖고 딱 김정은이 자기 그 쑥부 곡사포로 쏘듯이 뭐 이렇게 좀 할 것 같은데 야, 그걸 참아서 그 사람이 잘못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지켜보고 있다. 너 화병. 너 화병. 그래서 그렇게 정조 사도세자 무덤에 물이 찬 뭐 그런 것들 다 지관이 알아요. 땅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분노해하죠. 그게 사도세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손을 못 죽이니까 쉽게 말해 정조를 못 죽이니까 무덤을 그런 데 써서 안 좋은 기운으로 얘를 쓰리 쿠션으로 죽이겠다 라고 하는 작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더 짜증나지. 아버지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그걸 믿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당시 사람은 100% 믿었던 겁니다. 그걸 전제로 놨을 때 이런 것들하고 내가 같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겠지. 그래서 명당이다라고 하는 게 주나라 정전에서부터 시작되는 문화고 명당이다라고 하는 명칭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 명당 건축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좋은 땅을 우리가 명당이라고 했고 그것을 살아있는 산 사람이 사는 땅 그 다음에 그것과 거울이 되는 죽은 사람이 사는 땅 두 가지를 명당으로 그것을 양택과 음택이라고 놓고 그 양택은 내가 사는 땅이니까 내가 거기서 발복을 하는 거지.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스톱이 쥔패도 중요하지만 뒷장도 중요하다고. 그 뒷장 같은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명당. 그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드가 조상을 잘 모셨을 때 그 에너지가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생각한 거야. 그런데 그게 뼈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라되는 땅이 제일 안 좋은 땅이에요. 미라되는 땅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건조 시스템이 작동하는 땅이지. 습기는 물을 빨아들이는 땅, 그 다음에 그거는 약간 건조되는 땅인 거야. 그럼 미라되어 그래요. 열이 있고 건조가 되는 그런 땅, 미라가 되는데 미라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명당은 어떻게 되는 거냐? 명당은 살이나 이런 거는 빨리 썩고 뼈만 노릇노릇하게 남아요. 뼈만 노릇노릇하게. 네. 그래서 뚜껑을 열 때는 또 이렇게 약간 밀폐 공간 같이 돼갖고 퍽 소리가 나. 관을 뚜껑을 열 때 퍽 소리가 나. 그걸 옛날 사람들 수증기가 피어오를 때 학이 날라 올라갔다라고 뭐 이렇게 약을 파는 거고 그런 게 명당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명당에는 뼈가 잘 안 썩어. 뼈가 잘 안 썩어. 그러니까 까맣게 나오는 땅은 불든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뼈가 노릇노릇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뼈가 나오는 데가 명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 모신 데가 명당인지 알고 싶으면 파보시면 됩니다. 파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뼈를 통해서 상속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불을 통과시키면 그 기운이 끊어진다라고 봐요. 불을 통과시키면. 그거는 화장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결혼식 할 때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삿된 기운을 달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운을 끊어낸다는 걸로 해서 불을 뛰어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 동네 문화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 페르시아 쪽에도 있었어요. 조라스터교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불을 삿된 것은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해. 삿된 거나 어떤 기운적인 거는 불에 의해서 단절된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게 사연 없는 금이 거의 없다. 우리가 가진 금이 현대에 채취되는 금도 있지만 대부분은 옛날 금들이 되게 많아요. 유사이래로 인류가 채취했었던 금들이 계속 녹으면서 반복되는 거지. 그럴 것 같지 않아? 물론 땅속으로 묻히고 이런 것도 있겠지. 이제 부장품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좋은 거니까 계속해서 재생해서 쓰는 거지. 재활용하는 거지. 맞잖아요? 거기에 무슨 사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걸 만지는 사람들이. 그치? 그런데 그게 불을 통해서 새로 재련이 되면 단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한테 내가 금반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야. 근데 내가 받을 때도 뭐 그렇게까지 좋은 거는 아니야. 왜냐하면 금에 대한 가치들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일 때는 되게 금이 귀했던 거고, 지금도 비싸지만 지금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고, 뭐 뜻인지 아시잖아.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굉장히 귀하게 준 거기 때문에 내가 며느리나 딸한테 이걸 주고 싶은데 저도 이제는 너무 좀 낡고 옛날 가달해서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하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금을 금은방에 갖다 주고 이 금을 좀 녹여서 내가 알을 하나 박아주고 좋은 걸 알을 하나 박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을 얘한테 계승시켜주고 싶은 거지. 의미는 상속되지만 기운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기운이 상속된다고 가정을 하면 야 이게 진짜 원시시대부터 그 원한들이 지금까지 금에 다 상속돼 오는 거다. 새로 채굴되는 건 예외야. 뭐 칠레 이런 데서 새로 채굴되는 건 예외인데 그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분명히.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주받지 않은 금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야. 다 뭔가 이렇게 치열한 쟁탈전 속에 있었던 금들 아니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 같으면 막 쓰다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저런 거 무덤 같은데 저런 거 그 박물관 같은데 가면 무덤에서 나와서 뭐 귀걸이도 있고 뭐 팔찌 이런 가락지도 있고
있고 팔찌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으면 부장품까지 넣겠어. 두 종류가 있거든. 진짜 부장품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쇠로 만들어서 넣는 경우도 있고 진짜 좋아서 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귀한 사람들 거는 다 A급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고 여러 사람들이 가지려고 했었던 물건들이겠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뭔가 염체들, 생각들이 막 있지 않을까? 상념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좀 무섭지. 그런 걸 가지고 이빨에다가 또 박아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 귀신이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내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때 귀신들이 여기서 서로 맞골을 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 안 들어? 들으면 찝찝해. 그런데 불을 거치고 나면 그게 다 단절된다는 생각이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그걸 따질 게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룰이 그런 거야. 헤라클레스는 인간의 피를 가져가지고 원래는 신이 아닌데 신이 됐어. 그러면 야 신이 되기도 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걸 나한테 어쩌라고? 그걸 나한테 어쩌라고? 오딘은 신인데 죽던데요? 어쩌라고?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작동하는 거야.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거치면 화장을 하면 명당은 쓸 필요가 없어요. 단절이에요. 단절. 그래서 내가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고.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뼈로 기운이 상속되는데 불을 거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돼요. 라고 했더니 뼈의 DNA가 일부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봐야 된다니까?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그들 문화는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만 작동하는 거야. 현실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세계 이렇게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나 잘 나가는 분들 중에서 지구가 둥근 거 아는 사람 몇 명 없다니까. 없어. 잘 나가던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몇 명 없어. 옛날 사람들. 그러면 그들은 바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나를 배우는 거지. 그래서 화장하면 명당 안 써도 돼요. 명당 안 써도 돼. 명당은 별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명당 자리 최고로 좋은 왕릉을 파고 내가 그 자리에다 부모를 모셔도 기운은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선의 임금이나 누구야? 양반집들이 권문세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잘 나가는 그런 양반집들 안동김 씨 이런 사람들 다 써도 그렇게 그 기운이 대단하면 야 조선이 몽고같이 돼야 돼. 조선이 몽고같이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몇 자리를 잘 썼는데 이씨 왕가가 단절됐죠? 적자는 끊어졌잖아. 맞잖아. 네, 적자 끊어졌잖아요. 그런 걸 설명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런 거보다 부처님 말씀이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복을 지었느냐가 문제인 거지. 예, 어떤 비방을 통해서 그게 영향이 아주 없느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해. 아무래도 좋은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는 조금 우리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름에는 대나무 자리가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그래도 털 있는 게 좀 따뜻하고 그런 자리들은 있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전체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목맬 정도는 아닌데 목맬 정도는 아니고 지금같이 화장하는 문화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크게 놔도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는 꼭 명당을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옛날 묘자리 중에서 좋은데 파진데 거기다 갖다 넣으면 된다. 거기다 갖다 넣으면 된다.
족보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 쓴 자리라고 하는 데다가 비었으면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좋은 명당들은 대부분 열어보면 첩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파묘 영화에서 나오는 것도 그게 꼭 거짓말은 아니야. 그 뭐 일본 귀신이 뭐 오니 같은 게 있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인데 실제로 파묘 관들이 이렇게 아파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 아파트. 그래서 진짜 잘 나가는 집들은 무덤도 지킵니다. 왜? 밤에 와서 밀어넣고 가거든. 진짜예요. 그리고 예전에 명당에 미쳤을 때는 남의 땅에는 무덤 못 쓰거든. 그러니까 평장을 해요. 평장이라는 건 뭐냐면 밤에 몰래 가서 좋은 자리를 파놔. 그리고 몰래 가서 파서 넣고 평으로 만들어. 그래서 선산에도 이빨 빠진 데들은 그 평장 쓴 자리들이 이빨 빠져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믿어서 그걸 아주 강하게 믿어서 그 당신은 알았지.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만 지나면 평장을 해버리면 특히 산에다 평장을 하면요 쉽지 않지. 딱 생각해봐도 한 몇 년 안 가면 야 이거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예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도 잘 하라 그랬다. 이렇게 요즘은 산고라는 분들이 있잖아. 그게 법적으로 산이나 이런 데 못 뿌리게 돼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암암리에 다 아시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나무 밑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너무 약간 이렇게 분위기에 취해서 해가지고 나무를 잘 기억을 못 하겠다고 나한테 좀 찾아줄 수 있냐고.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아? 야 네가 똑바로 봐. 그리고 내가 그 얘기도 했다. 나무 밑에 묻는 분도 있어. 이렇게 파가지고 그게 뿌리면 비 오고 이러면 쓸려 내려가잖아. 그게 의미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나무 밑에 이렇게 묻으시는 분들도 있어. 아니면 항아리채 이렇게 파가지고 착 묻고 산에다가 있다니까. 그렇게 묻는데 나무가 죽었대. 하고 기분이가 나쁜 거야. 그 내가 얘기했지. 오래 살만한 나무 밑에 묻어야지. 아니 수종을 보고 묻으라 말이야. 소나무나 이렇게 좀 오래 가는 놈들 몇백 년씩 사는 애들한테 묻어. 이게 화렵수 이런 애들이 오래 못 산다니까. 그래갖고 지금은 쌩쌩한 것 같은데 한 10년 뒤쯤 가면 애가 죽어. 그게 꼭 네가 묻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어른하고 관련돼서 죽은 게 아니고 걔가 다 살아서 죽었어. 내가 전에 얘기해줬잖아. 하남노 스님 그 지팡이 중대에 이렇게 짚고 가셔가지고 딱 했는데 꽂아서 살았다고. 근데 그게 죽었다고. 왜? 단풍나무라 그래. 단풍나무는 수종이 한 100년밖에 못 살아. 그래서 걔 다 살고 죽은 거야. 그래서 저기 정암사 자장률사가 뭐 심었다는 그 주목같이 그거 심어야지. 주목 1000년, 내가 얼마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1000년 간다 이런 쏙소리 있잖아. 그러니까 주목이 오래 가긴 오래 가는가 봐. 뭐 살아서 1000년 죽어서. 그러니까 큰 스님도 지팡이를 잘 보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데다가 뭐 이렇게 불법이에요. 조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나무 보라 말이야. 그리고 나무 건강 상태도 보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슬프고 뭐 어떤다고 그냥 경황 없이 하지 말고 어딘지 이렇게 위치를 좀 봐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 나무인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인가 그럼 나한테 찾아달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아? 내가 그때 같이 갔었던 것도 아니고. 네가 똑바로 야 그거 누구도 못 찾는다. 아니 그게 묻어놨으면 찔러라도 볼 건데 가루를 뿌렸대. 야 씨. 아니 그렇게 표를 해주고 이런 거 수목장이라고 돈 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돈 안 내고 야매하다가 아버지 잊어버렸지. 그래서 지형지물을 좀 보고 지형지물을 잘 보고 좀 이렇게 딱 될 만한데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래서 명당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시작은 주나라 정사를 보는 그 밝은 집 명당에 시작됐다. 그리고 그게
한나라, 주나라 다음에 춘추전국, 그 다음에 한나라거든. 그러니까 한나라 명당 건축이 있고 그 다음에 위신남북조 거쳐서 수당이거든. 그래서 거기에도 당에서도 명당 건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당 건축들이 있다가 그것이 이제 민간으로 점점 퍼지면서 좋은 땅, 좋은 터에 대한 생각, 그게 집터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묘자리로도 들어가고 그걸 음택과 양택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양택은 분명히 좋은 에너지들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음택은 화장을 하면 그 기운이 끊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헛방이라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돈 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꼭 명당에 묘자리를 쓰고 싶으면 누가 판 자리,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사람, 그 당시 명당을 꼭 찾아서 썼을 것 같은 정도의 집안의 사람인데 팠대. 글로 들어가시면 된다더라. 그리고 명당 기호는 한번 빠지면 다시 안 차느냐? 쿨타임으로 찹니다. 찹니다. 마치 우물을 파내면 다시 어느 정도 지나면 물이 고이듯이 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명당 자리 관리 안 된 자리에는 첩장 많다더라. 아파트 많다더라. 파면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